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우리 기술 오늘도 고가를 살짝 높여주면서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그 마디값인 이 3만 원을 결국 찍어줬죠. 자, 그런데 이 3만 원, 제가 이 심리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. 실질적으로 이 우리 기술은 이 심리가마다 이 움직임들이 있었어요. 1만 원 라인대에서는 저항을 받았었고, 그리고 이 2만 원 라인대는 지지로 작용을 하면서 이 한파동을 더 만들었죠. 그리고 다시 이 3만 원에 도달을 했다. 자, 일단 이런 심리가를 딱 찍다 보니까 바로 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현재 오늘 어떤 봉이 떴죠? 네, 십자봉이 하나 떠준 겁니다. 자, 이 십자봉은 이 상승에 대한 힘과 이 하락에 대한 힘이 이 균형을 이룰 때, 그럴 때 십자봉이 뜨는 건데, 이 고가권에서 지금 십자봉이 떠졌다는 거죠. 십자봉이 의미하는 건 이 다음 날이 중요한 겁니다. 이 균형 이후에 이 매수에 대한 힘, 이 매도에 대한 힘이 이기는 쪽으로 방향이 발생하니까요. 즉, 이 변곡을 뜻하는 건데, 자, 실질적으로 이 우리 기술은 이 1차 파동에서도 고가권에서 이 십자봉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서 한 차례 조정을 발생을 했고요. 이 다음 고점에서도 보면 바로 이 십자봉을 만든 이후에 이 고점대를 넘기지 못하면서 이동평균선마저 이탈이 발생하면서 이 급락을 발생했었죠. 그런데 이 3차 상승의 고점 라인에서 십자봉이 떠줬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지금 이 3차 구간에 썼던 십자봉, 우리가 이 흐름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, 그리고 이 우리 기술이 앞으로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이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.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이 아래 엄지척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설명 이어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이 월봉상에서 이 지금 상승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. 제 경험상 이 각도가 점점 커지는, 그러니까 가속론이죠. 3단 가속론. 이 슈팅이 나오는 파동에서 8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각도죠. 이 각도에서는 조정이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이 과열 밴드 매도 차트로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과열을 알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. 과열에 진입을 하면 기간 조정을, 과열에 진입을 하면 기간 조정을, 특히 이 십자봉이 뜬 이런 라인들이 있죠. 네.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십자봉. 자, 그런데 간혹 이렇게 엄청난 매수의 힘을 가진 종목들은 지금처럼 이 밴드를 타고 올라옵니다. 밴드를. 더 나아가서는 밴드에 진입을 해서 이 밴드의 상단까지도 찍는 경우가 있죠. 근데 무작정 이 밴드를 타고 가느냐, 이 밴드를 타고 가는 이 조건값이란 게 있습니다. 제가 매일 이 과열에 대한 밴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조건값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, 그 조건값이 바로 이 5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갈 때, 그럼 여기가 이제 과열 밴드 라인이 되겠죠. 이럴 때는 밴드를 타고 갈 수가 있다. 즉 5일선과 이 밴드를 같이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도 제가 이 5일선 이야기를 하니까 누군가는 말하죠. 아니, 이 5일선 대응을 하니까 무려 이 5일선까지 밀리면 거의 뭐 마이너스 20%가 이 고점권에서 수익이 까지는 건데 이게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자, 여러분, 그래서 제가 이 앞에 파동에서도 이 5일선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자, 맥점을 잘 잡으면 빠르게 방향성이라는 게 발생하면서 수익이 빠르게 진행이 되죠. 그런데 이 맥점이 틀렸어요, 우리가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그때는 이 손절매라는 걸 합니다. 자, 그럼 똑같습니다. 맥점을 잘 잡아서 이 빠르게 수익이 진행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 더 강한 상승을 맛을 보려면 이 상승에 대한 일정 부분의 수익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조금 전에 말한 이 손절매와 같은 이야기인 거죠. 그러니까 수익권에서에 대한 이야기예요, 이거는. 자, 주가가 올라오면 어떤 식으로 올라옵니까? 지그재그로 올라옵니다. 지그재그로. 그죠? 그래서 항상 올라오는 주가에서 이 상승분에 대한 이 50%에 대한 조정이 진행이 되고 올라간 종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이걸 우리는 이 상승 N자라고 표현을 하죠. 네, 그렇죠. 이 50%에 대한 조정, 반토막. 이거를 견딘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이 다음 상승이라는 겁니다. 자, 똑같은 거예요. 제가 이 상승이 발생했을 때도 이 상승봉에 대한 이 일정 부분의 조정을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? 네, 그 뒤로 60%가 더 급등을 해줬습니다. 자, 이번에도 이 저점 라인대에서 우리가 잘 매수를 해왔고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. 이 저점 라인에서 매수를 해서 3거래일 만에 40%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었죠.
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건 이 윗꼬리에 당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이 5일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때. 그 뒤로 몇 프로가 더 급등했습니까? 이번엔 이 90%가 더 급등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조정에 대한 10%와 20%를 우리가 아주 좋은 맥점에서 잡았을 경우에 포기를 해준다고 하면 그 위로 이 상방으로 열린 이 90%를 우리가 맛을 볼 수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5일선 거래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제 조건이라는 걸 알죠. 반등에서 올라올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?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번 시장 투매가 발생했을 때 이 하락에 대한 절반 정도밖에 회복을 못한 종목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우리 기술은 어떻게 해요? 오히려 이 직전 고점을 올려치더라.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고점 치는 종목이 없다. 이 고점을 치는 종목 자체가 이 시세, 그러니까 강도, 종목에 대한 세기를 뜻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더 멀리 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죠. 시장에 대한 이 정확한 흐름을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5일선을 견디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했냐 안 해줬냐라는 거예요.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? 이 섬골 패턴에 대한 가능성, 이 월봉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세가 소멸이 될 때 나오는 이 섬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죠.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? 수익은 즐기되 항상 이 대응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. 자, 오늘 제가 말한 대로 3만원 심리가를 찍었고 십자봉이 떠줬습니다. 어제 이야기했던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나온 거죠. 살짝 고가를 돌파를 하고 나서 만드는 이 윗꼬리. 자,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되냐면, 자, 이 십자봉 마감 뒤에는 이 아랫꼬리,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. 이 아랫꼬리를 소화하는 음봉이 뜹니다. 그러면서 이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 이탈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. 유지를 하면서 위로 소화를 하면은 추가적인 고점. 그러니까 이런 때와 똑같은 거예요. 상승과 조정, 상승과 조정. 상승과 조정이죠. 지키면 다시 한번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맛을 볼 수 있다. 자,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격을 말씀드릴까요? 그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격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. 워낙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영상이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자, 빠르게 설명이어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미리 선을 그어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우리 기술을 온전히 보유해서 올 수 있었던 건 이 분봉 덕분이죠. 왜? 타고 가면은 우리가 팔지 말자고 계속 여러분들이 강조를 했죠. 이 변곡에서도 지켰고 이 변곡에서도 지켰기 때문에 그럼 이 현재 위치에서는 지금 이 27,300원 오늘의 저가이기도 합니다. 이 아래 꼬리가 달렸던 이 가격이 있죠. 여기가 일단 지켜줘야 됩니다. 1차적으로. 여기에 대한 이탈을 내일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26,000원이라는 가격이 깨지면 그때는 이 매도세가 거세질 거예요. 그때 우리도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잘 지키면 가져가지만 깨지면 언제든 던질 준비를 지금은 하셔야 된다. 자, 물론 내일 이 이동평균선이 또 움직여 줄 겁니다. 사람 움직이는 거니까. 그래서 이 가격대도 물론 변동이 되긴 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내일 이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깨짐에 대한 흐름이 발생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. 자,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지난번에도 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? 못 팔아가지고 이 상승분을 다 토하는 이런 음봉 맞지 마시고 지금은 정말 대응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문자를 보내드릴 거니까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제가 그럼 여러분들 번호 하나하나 다 저장을 했다가 내일 깨지면 수익을 챙기라고 할 거고 버티면 유지라고 할 겁니다. 아시겠죠? 주변에 이 우리 기술 보유하신 분들 계시면 제 영상 공유하기 눌러가지고 꼭 같이 우리 좋은 가격에 잘 팔고 나오자고요. 자,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 깨짐이 발생이 되면 이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조정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원익홀딩스 종목을 계속 비교를 해드리는데 자, 이 원익홀딩스와 이 우리 기술은 지금 똑같은 이 주포라고 보시면 돼요. 아주 비슷한 형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원익홀딩스 보시면 주포가 이 11선을 기준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거예요. 이 깨짐이 발생되면서 이 급락, 이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조정을 만들었다는 거죠. 그렇다고 끝이 나느냐? 그게 아닙니다. 다시 하방 경직을 만들고 이 다음 파동이 발생되더라.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투매에 대한 부분을 제외를 하면 어떻습니까? 똑같이 이 1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서 올라오죠.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가 모든 이 물량을 털어대는 그 엑시트에 대한 선은 사실상 이 선이에요. 그리고 깨짐이 발생되면 뭐라고요? 전체적인 조정 발생하지만 다시 또 일정한 가격대에서 분명히 이 다음 파동을 만들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때 똑같이 이
이때 조정 끝자락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렸었던 것처럼 그 부분 충분히 확인을 하고 그때도 이 매수에 대한 문자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은 꼭 한 번씩 누르셔가지고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끌고 가고 있지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채널에 올려드린 다른 종목들 많이 있는데 어떤 이론인지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.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? 안 깨지죠? 모양 어때요? 안 깨집니다.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.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죠?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? 필옵틱스.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.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. 돈이 되는 정보.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.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.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.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.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,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,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저 호황기였죠. 뭐 저금리 저유가, 뭐 저달러.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.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,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. 그리고 잘 보세요.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.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조용히.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. 5년을.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?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.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?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?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.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?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.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. 물론 이 현대차,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. 자,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.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.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?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. 지주사가.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. SK도 마찬가지죠.
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. 자,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?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,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.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.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. 자,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? 이 전력주였습니다. 지금도 이 20%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? 자,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 자, 1년에 한 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,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, 자,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. 자, 솜뭉치. 예,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솜이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. 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.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종목들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번 시장 투매에서도 이 시장에 대한 반등, 이 저점을 그리고 종목들의 저점이죠.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었던 건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? 이 코스피가 이 노란 밴드에 터치를 했기 때문이었죠. 제가 이 과거의 저점을 잡아드렸을 때도 이때도 보시면 어떻습니까? 이때였죠. 더 과거로 가볼까요? 어떻습니까? 이때였죠. 현재 이 코스피는 이 노란 밴드를 타고 우상향을 하고 있다. 단기 수급이 쏠릴 만큼 급락은 발생했지만 이번에도 정확한 지지점에서 현재 이 박스를 그리고 있는 거죠. 자, 물론 제가 말한 하락과 기술적 반등 그리고 이 한 번 더 하락을 하는 이 A, B, C파가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매도냐? 그건 아니라는 거죠. 자, 이 파란 밴드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은 거긴 정말 이 올해에 대한 이 저점, 즉 이 중기적 바닥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큰 구간이 될 겁니다. 지금은 이 거대한 상승 추세 속에서 지금 이때와 같은 이 단기 노이즈일 뿐이고 그 뒤에는 제가 말한 이 86년도에 대한 시장처럼 이 강한 상승 파동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거죠.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과 이 방향, 이 시세 이거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. 자, 코스닥도 한번 보자고요. 코스닥도 역시 더 강한 변동성을 주기는 줬지만 어때요? 보시다시피 이 파란 밴드 이 1000포인트 라인에서 엄청난 강반등을 발생시켰죠.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 코스피보다도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. 횡보성 조정이죠. 즉 하반기에는 이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건 하반기에 이 코스닥이 더 급등을 해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코스닥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 연봉상에서 이미 이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이 4년간 했어요. 그리고 상당히 이 의미 있는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했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99년도 이 IT 버블 때와 흡사한 상승이 진행이 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. 그 상승을 시작하기 직전에 현재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눌림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. 자, 이 IT 버블 때 이 코스닥을 보신 분들 아니면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최근 시장에도 자, 시장은 밀리는데 어때요? 무수한 이 테마성을 가진 종목들이 지금 하나둘 머리를 왜 올리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왜 이 최근 구간에서 기관과 외에는 이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. 자,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려도 이 현재 시장에 대한 이 갈피, 이 방향성을 좀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코스닥
전환을 할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주도주들을 다 짚어드렸죠.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구간에 대한 주도주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 코치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. 지금 이 전쟁이라는 노이즈는 이 시장의 주 추세를 꺾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셨다면 오늘은 꼭 좀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.